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박래군입니다. 박래군의 한국현대사 인권기행, 마성불항공원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어땠었나요? 뭐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제 그 유튜브 방송 보고 마성불항공원 찾아가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런 분 아직 없겠죠? 하지만 나중에 갈 때 제가 말씀드렸던, 왜, 거기, 묘비를 앞면만 보지 말고 옆면도 보고 뒷면도 보면서 거기 묘지 주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사.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가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다 어디 있냐면 제 책에 있어요.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이 책에 거기 이제 현장 8곳을 이렇게 답사하고 그걸 이제 여행기로 쓴 거거든요. 아직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 이곳에 있습니다. 네. 이책 나름대로 괜찮다고 평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많이 안 팔려서요. 이거 책이 구독해 주시고 이걸 책을 좀 사주시면 인권재단 사람의 인세가 이렇게 착착 쌓이는 거거든요. 그럼 인권재단 사람 재정에도 많이 보탬이 되잖아요. 그래서 책 내용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인권재단 사람도 후원하시고 이게 일석이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성모란공원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이전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지난번 시간엔 마이크를 썼어요. 마이크를 안 쓰고 그냥 하니까 막 그 소리가 안 좋더라고 이 마이크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시간은 아예 이거 뭐런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한 거죠. 이거 하고 이제 나오니까 이 이제 소리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내가 들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다르네요. 이게 여기 마이크에서 좀 떨어지고 뭐 거리 조금 더 떨어져도 이게 목소리가 다르고 뭐 이런 거니까 이걸 유념하면서 이제 제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마성불항공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세 갈래 길이라고 좀 그랬는데요. 지금 마성모란궁은 거기 안내판에 보면 160명이 쭉 묘지 표시가 쭉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가면 이게 야 어디서부터 가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해요. 어디서부터 가야 될까?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거기부터 찾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부터 찾아보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전태일여사부터 찾아가는 거죠. 전태일여사는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전태일여사 찾아보고 그 옆에 또 박래군이가 그러는데 그 옆에 이제 최종길 교수도 있더라. 이렇게 찾아보고. 이거 또 여기 이제 또 표시가 또 돼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정표 같은 게 돼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여사들이 또 나오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제가 여기 세 갈래의 길이라고 한 거는 제가 나름대로 테마를 잡아서 한번 그 아래 그 입구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여기 160명을 다 넣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빼먹은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어서 가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주제를 갖고 이렇게 쭉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노동의 길을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사를 이렇게 추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봉천, 맨 처음에 얘기한 차봉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노조를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를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저기 보면 이제 김현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교조를 만들었던 1세대 전교조를 했던 분이고요. 저 성환이 같은 경우는 탄광 노동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찾아가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 노동운동을 쭉 깰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최종범, 윤지영, 배재형 이런 사람들은 2010년대에 돌아가신 비정규직 노동자.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왜냐 민주의 길 거기 보면요. 뭐 저번 시간에 이제 봤던 그런 민주여사 추모비 있잖아요. 바로 그 옆에 개운재 선생님 묘지가 있어요. 그 개운재 선생님 묘지가 있고 거기부터 쭉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허세욱 선생 같은 경우는 택시 운전사를 하면서 뭐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시민단체 후원들 쭉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리고 노회찬이라든지 이런 사람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김근태, 또 김진균 교수님,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쭉 싸움을 했던 이런 분들을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화 운동의 그런 산 역사들을 또 우리가 또 접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권의 길, 여기 이제 인권의 길은 인권과 관련된 분들을 한번 쭉 한번 길로 한번 엮어본 거예요. 박태순 여기는 이제 의문사 했던 사람이거든요. 일단 나중에 좀 소개 좀 드리겠는데 의문사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박종필 그 인권 현장들 뭐 장애인이나 노숙인들 뭐 이런 저기들을 좀 찍으면서 쭉 알리려고 했던 사람들 김용가 같은 경우는 저 속초 동호전문대학에서 학생회장을 했다가 그게 학교가 동원한 깡패들하고 막 싸우면서 엄청난 싸움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장영구 같은 경우는
보면 경원대학교는 다니다가 이제 고문당해서 그 고문 위증 죽은 사람들, 이렇게 의문사 당한 사람들, 또 뭐 이게 조만조 어머니라든지 서경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가협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 뭐 이런 저기들이 쭉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허원근이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는 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이제 그 관리사무소를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추모관이 있거든요. 추모관은 뭐냐면 납골당이에요. 그 납골당에 모셔져 있는 분 중에 허원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1984년에 총을 3방 맞고 자살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아직도 의문사인 거예요. 총을 갖다가 저기 오른쪽 가슴 쏴서 안 죽으니까 왼쪽 가슴 쏴서 관통이 되고 또 그러다 안 죽으니까 머리를 총을 쏴서 죽었다. 그것도 애무스직진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그게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의 길, 민주의 길, 인권의 길을 통해서 그럼 노동의 과제, 민주의 과제, 인권의 과제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당시에는 뭐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뭔가도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160분을 다 일일이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 분들, 이분들 중심으로 몇 분 이렇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렇게 이제 좀 사연이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회찬 의원의 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여기 이제 사진은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이제 묘소 쓰고 난 바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여기 둘레석 같은 거 이런 것만 하고 그런 거죠. 여기 이제 뭐 묘비도 세워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일 많이 찾아오는 묘지 중에 한 곳인 것 같아요. 전태일 열사 다음으로 아마 많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근데 여기 요 단을 좀 지나서 한 단 더 올라가면 그 묘역에 한 단을 더 올라가면 오재영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재영이라는 사람은 노회찬 보좌관이었어요. 노회찬 보좌관이었는데 그래서 그 진보 정당 운동의 조직가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조직을 엄청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노회찬 의원하고 그 진보 정당 운동의 초기부터 열심히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병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투병하다 이제 돌아가셨고 이 오재영을 읽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노회찬이. 그래서 오재영의 영원한 벗이라는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묘비명을 쓴 거예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고 묘비명을 쓴 거죠. 참 이게 우리나라의 진보운동의 역사도 참 지난합니다. 1989년, 89년 뭐 이때 뭐 민중의당을 만들고 또 그게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이 됐다가 뭐 등등등등 쭉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민주노동당에서 원내 진출을 하고 근데 그 뒤에 또 이게 분당하고 그러면서 또 쪼개지고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진보정당 운동을 그 읽어왔던 그런 역사를 가진 그런 노회찬과 오재영 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진보 정당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자리에 국회에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진보적이고 사회복지국가로 이제 더 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죠. 자, 여기 또 이제 김근태 거기도 이제 전 의원이었죠. 이분이 묘는 아까 그 이제 민주열사 추모비 오른편 쪽에 김근태 가는 그 묘지 가는 그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가서 보면은 성환이 열사 밑에 이제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묘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유튜브 방송을 쭉 들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남영동 대응본실 515호에서 고문당했던 20일 동안 고문당해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문 추방 운동의 그런 역사를 만들었던 김근태 전 의원의 그 묘가 거기 있다고 하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재영 씨 그 있는 산수에서 한 단을 더 올라가서 왼편 쪽으로 가면 조용래 지묘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조용래가 누구냐? 전태일 평전을 쓰신 분이죠. 그죠? 그리고 전태일 평전을 썼고 그리고 지금의 민변을 만들었던 그 아직도 민변의 변호사들은 조용래 변호사가 정치적 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인권 변호사들의 어떤 모범이 됐던 그런 사람이 이제 조용래 변호사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도 벌써 30년이 넘었죠. 이게 조용래 변호사의 묘가 있는데 여기 묘
묘비에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이후에 이제 아마 부인이 돌아가시면 묘비가 완성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떤 묘비명이 써있을까? 그 뒷면에는 옆면에는 어떤 글귀가 들어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노회찬 의원의 그 묘에서 쭉 올라가서 맨 끝에까지 가면 전태일 열사를 지나서 맨 끝에까지 올라가면 거기 있는 거기서 이제 만나는 게 누구냐면 박종철, 박정기의 아버님, 그러니까 그 부자의 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박정기의 아버님은 올해 이제 3주기를 좀 맞게 되겠죠. 이제 아버님은 박종철을 잃고 나서, 박종철 아버님은 부산시 그 수도국의 공무원이었어요. 평생 공무원을 했던 분이고, 세상 정치 문제나 이런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랬던 분이죠. 굉장히 성실했던 분이고, 굉장히 완고하셨던 분이고, 이런 분인데 아들을 잃었죠. 아들을 고문으로 잃고 시신을 뺏겨서 그걸 이제 임진강의 그런 얼음이 떠내려가는 임진강에 뿌리면서 철아 잘가 그래. 이 애비는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 참 울리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그 뒤에 정말 이수선 어머니처럼 종철이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 종철이처럼 그렇게 실천하면서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바로 이제 박종철의 묘 옆에 박정기 아버님 묘가 있는데 그 중간에다가 요런 또 그 부자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거를 또 이 부자의 그런 노고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됐다고 하는 걸 기억하기 위한 이런 또 조형물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찾아가 보시고 거기에 이제 이런 뭐 비문에 쓰인 것들도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종철 여사 묘소에도 보면요, 그 묘비에 그 뒷면에 보면 우리는 너를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당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들의 집단 창작시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꼭 보시기 봅니다. 그러면 집단 창작시인데 굉장히 잘 쓴 시거든요. 그 시만을 읽더라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 시대상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또 몇 군데 그래도 더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마성문화공원에 묻히신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과 관련된 여기에는 그 주인공들 중에는 산재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활동을 역사적인 그런 죽음들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분 2018년에 돌아가셨죠. 그 청년 노동자 김용준 거기 묘지가 전태일 열사의 묘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좀만 더 가면 거기 딱 있어요. 거기 묘지 위에 그 노란 그 자전거 타고 가는 그런 형상이 이렇게 조형물이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눈에 띄니까 거기 찾기 되게 쉽습니다. 저거 노란 자전거 타고 가는 형상은 뭐냐면 김용균이 회사 출근할 때 그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사진 별로 없는데 그 사진을 갖고 좀 만든 거죠. 청년 노동자 김용준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또 이렇게 치열하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기 위해서 또 지난해에는 또 한 달 넘도록 단식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문숙면의 묘가 있어요. 문숙면은 1988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때 중학교도 다 졸업도 채 못하고 나서 너무 가난했던 그런 농민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양평동에서 취직을 해서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면 온도계를 만드는 공장이었죠. 수은 중독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숙면 15살 소년 문숙면의 죽음을 통해서 산재 문제를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 문숙면을 그 기일을 산재 추방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지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88년도에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를 만들었던 싸움을 했던 게 원진레이온 싸움이에요. 원진레이온은 굴이 지나서 레이온사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이산화 중독으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노동자들 계속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게 원인도 모르고 그랬네. 나중에 보니까 이산화가스에 이제 중독이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그냥 공장 자체가 아주 그 안개 낀 것처럼 아주 뿌였다고 그러죠. 그 뿌연 데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니까 그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병 걸리고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싸움하던 중에 돌아가신 분이 김봉환 씨입니다. 이분의 죽음 뒤에
137일인가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싸움하면서 그것을 인정받고 그다음에 이제 원진 내연 문제가 이제 이슈 사회적인 어떤 이슈화 되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상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녹색병원을 만들고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그 원진 내연 그 공장은요 그대로 다 뜯어가지고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 또 이제 그 레이온사를 또 이렇게 이제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있었던 거죠. 그 산업재 공장이 이 산재가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또 뭐 저 개발도상국으로 이렇게 점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결국 어떻게 되면 제3세계 못 사는 나라로 이게 몰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원진 내연적 공장이 일본에 있던 거 거기서는 이제 이 산재 문제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공장을 못 돌리니까 그거를 갖다고 우리가 수입해서 원진 내연을 만들어서 그 레이온사를 생산해냈던 거거든요. 레이온사가 되게 비쌌나 봐요. 그게 나중에 이게 또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 있다가 또 이제 동남아 쪽 어디 쪽으로 또 팔려갔다는 소식이 이제 들리고 그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문성면, 김봉환 그게 1988년이에요. 그러면서 산재 문제를 산업재해를 추방하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산업재해가 추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에 김용균의 죽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산업재해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서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냥 구멍이 숭숭 뚫린 거죠. 산업재해 일하다가 죽는 문제를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거를 인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하다 죽을 수 있냐?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거 이거가 또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그 민주열사 추모비에서 쭉 올라가다가 왼편 쪽으로 보면은 용산 참사 거기 철거민들 5분이 묻힌 쭉 나란히 묻혀 있거든요. 거기 5분이 쭉 나란히 묻힌 거기에 묘지를 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조형물이 만들어졌어요. 나규환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이제 철판으로 이제 만든 건데요. 일부러 이제 강철판으로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저렇게 강철판을 만들면 시간이 갈수록 붉은 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이렇게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더 또렷한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거죠. 용산 참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2009년 1월 20일 날 용산 사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곳, 그러니까 용산역 맞은편에 있었던 한강 대로변에 있었던 이런 남일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 이거를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그걸 진압하던 과정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불타 죽었어요. 진짜 사람이 불타 죽으면 저렇게 숫덩이가 될 수 있구나를 볼 수가 있었던 아주 끔찍한 그런 저거죠. 그리고 이제 355일 만에 장례를 치렀고 그래서 2010년 1월 9일 날 장례를 치렀고 그리고 이제 2주기가 될 때 돌아가신 지 이제 2주기 됐을 때 여기다 이 조각상을 만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 일로 해가지고 그 싸움을 하다가 10개월 동안 수배됐었고 또 감옥도 갔다 오고 뭐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고단한 싸움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의 그 살인 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라는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에요. 국민의힘 소속 저쪽 경주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 거죠.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갈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 있고 그 용산 참사의 그런 살인 진압 명령을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뭐 경찰청에서 이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백서도 이제 만들어 발표를 하고 그 당시 이제 민간용 그 경찰청장이 사과도 했지만 아직 명확한 그 진상규명도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전태일 열사의 묘에서 왼편 쪽으로 쭉 가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 쪽에 이제 왼편 쪽에 있는 묘비인데 여기 이제 김경수 열사의 묘지가 있어요. 여기 가묘입니다. 가묘. 왜냐면 그때도 화장을 해서 요거를 다 뿌려버리고 버렸으니까 묘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혼을 해서 유품들 뭐 이런 거 넣고 해서 묘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묘비를 건립을 했는데 여기 묘비 건립한 건립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돈들 얼마씩 냈겠죠. 돈들 얼마씩 냈고 거기 노동자들도 여기 노동자 YH 노동자 뭐 동일방지 여기 뭐 원풍오방 이런 데가 다 뭐냐면 1970년대 민주노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엄청 탄압을 당하면서도 그 민주노조를 유지하고 뭐 그랬던 그런 데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서 이제 한 건데 여기에 김영삼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쪼은 거예요. 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신군부하고 손잡고서 이제 대통령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런 원망들, 뭐 저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쪼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뭐 저쪽에 뭐 동학 뭐 이런데 유적지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다 보니까 전두환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동학 기념관 만들었거든요. 그거 이제 그거를 알리는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전두환 이름에 막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철거해서 다시 새로 달았는데 또 막 좋아요. 저기 공주 우금치에 가면 또 동학 그를 기리는 동학 전쟁 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그 위령비가 있는데 거기 또 박정희 이름을 막 좋은 거죠. 이것처럼 좀 뭐 김영삼 이런 막 좋은 거예요. 그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서경석 목사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 좋은 것 같은데 서경석 목사도 그때는 이제 이게 민주화운동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요즘은 아직 극우 목사로 이렇게 이제 활약을 하잖아요. 아마 이제 이런 쪽에 하면 나중에 서경석 목사도 막 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순 여사는요. 와해치 노동자 민전 위장 폐업을 했었단 말이죠. 1979년에 1979년 위장 폐업을 해서 그 면목동에 있는 그 공장에서 농성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신민당사 들어가서 농성을 하거든요. 신민당사 농성을 하는데 거기에 경찰이 투입돼서 인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락해서 이제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 김영삼 신민당인가 거기 이제 총재였단 말이죠. 이 사람을 국회에서 제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 이제 부마항쟁이 거기 항의하면서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끝에 이제 박정희가 죽게 되면서 유신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과정이. 자 그리고 이제 그 민주열사 추모비에서 왼편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이제 뭐 2010년대에 돌아가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윤주영, 배재영, 최정범. 근데 이제 최정범 씨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삼성전자 서비스 거기서 있다가 돌아가신 건데 얼마나 열악하면 당시에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열악하면 배가 고프다는 말이 그 유서에 나와요.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열악하도 이게 2010년대, 2013년에 돌아가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랬으면 그리고 자기들이 당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억울했으면 돌도 안 된 딸을 두고 분신을 해서 죽게 됩니다. 이런 기막힌 또 사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왼편에 오른편이죠. 오른편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수목장 한 거기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그 민주열사 추모비 바로 옆에 있는 그 소나무예요. 소나무 그 밑에다가 우동민이라고 하는 장애인 운동을 했던 그 분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투쟁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었는데 농성하던 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의 그런 수목장했던 고기가 또 있고요. 거기서 좀 넘어가면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을 시작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인 정태수의 묘가 있습니다. 정태수는 장애인 운동하면 이제 되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마 박경석 교장일 것 같은데 박경석 교장의 친구예요. 그래서 박경석 교장이 사실은 이제 장애인이 돼서 이런 사회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장애인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때 이 정태수 씨가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뭐 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운동을 하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다라는 걸 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신전 박종필 여기는 이제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민주열사 묘요 거기 있는 그 단에 그 안쪽에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굉장히 고집스럽게 이제 그 현장 작업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박종필 감독을 IMF 때 만드는데 거기 IMF 때 노숙인들이 길거리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몇 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그걸 다큐를 찍어요. 그랬던 거라든지 장애인들의 투쟁들을 쭉 담아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가 이제 목포 신항에 이제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해 수습도 하고 거기 조사 작업하고 뭐 그럴 때 그거를 쭉 찍는 작업을 하면서 무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간경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간경화가 악화되면서 됐죠. 이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의문사와 관련된 적입니다. 문성면 묘 그 근처에 보면 이렇게 묘지는 없고 비석만 있는 이게 있어요. 거기 노동자 김상원의 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1986년에 경찰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가족들이 외출을 하고 안 들어오니까 그 찾아 나갔는데 영등포 중앙파출소 직원한테 맞아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 찾고 막 해먹고 그러다가 50 며칠 지나서야 그 시립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이거를 그 동생 김상모가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그거를 진상규명을
해내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입에 있는 사람, 노동운동가 박태순, 여기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이제 시흥역에서 이제 시신을 발견됐던 사람의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용산열사, 용산에 이제 5분 철거민 그 묘지 가기 직전에 보면은 안치웅 씨 묘가 있습니다. 안치웅 씨 묘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결국 시신을 못 찾았어요. 결국 시신을 못 찾고 1982년에 서울대학교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여기 가묘를 해서 여기 이제 묘를 써놓고 있는데 이 실종되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여기 그 옆에 여기 저기는 그 우종원 거기 이제 우종원, 김성수, 한희철 또 최우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문사 이제 밝혀야 될 저거 진상을 밝혀야 돼 진실을 밝혀야 될 이런 사람들인데 이 묘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그 우종원 씨 1986년에 10월달에 이제 수배 중에 저기 영동 황간역 그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거든요.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김성수 학생도 그래. 김성수 학생도 집에서 나갔는 3일 만에 송도 앞바다에서 이서체로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서체가 거기 이제 허리춤에 3개의 돌덩이를 매달아서 깔아앉혀 놓은 거를 갖다 발견해서 했는데 그걸 자살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이제 참 이렇게 보시면 이런 묘들 있어요. 어머니들 묘가 있습니다. 조만조 씨는 자기 사위가 제일동포 간첩으로 몰렸어요. 약혼을 했었는데 당시 자기 딸하고 그렇게 약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0년 동안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걸 옥바라지를 다 하면서 자기 사위 그러니까 예비 사위죠. 예비 사위만 그렇게 이제 옥바라지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제일동포 양심수들 이게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다 성심성 있게 봐주고 그래서 진짜 존경을 받던 분인데 그분의 묘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가족 서경순 이제 민주운동 가족 실천 협의회라고 그러죠. 민가협 줄여서 거기 공동의장을 두고 그랬던 분들의 묘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80년대 90년대면 문계백 해갖고 민주운동 지도자분 3인방이 있었어요. 문익환 목사님, 기훈진 선생님 이 묘들이 여기 또 있고요. 최근에 그 문계백의 가장 마지막으로 백기훈 선생님이 지난 2월 19일 날 여기 마성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 옆에 이렇게 안장됐습니다. 지금 이제 묘지 안장 하관하고 나서 직후에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더 다듬어졌죠. 거기 때도 입히고 좀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둘레석도 만들고 묘비도 세우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아마 49일째인 4월 초에 그 둘레석도 이제 만들고 그래서 묘지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치열하게 한 평생을 살았던 분들 또 이제 그렇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열심히 싸웠던 분들, 이게 한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이런 걸 또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 동생 묘입니다. 제 동생, 저가 이제 유가족이 됐던 거는 1988년 6월 4일날 제 동생이 숭실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장을 하다가 광주 학살 원흉을 규탄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분신했고 그 이틀 만에 이제 죽어서 여기 이제 안장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34년째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묘비에 그냥 제 동생이 이제 시를 썼거든요. 그 유고 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집에 있는 대표 시가 이제 동화인데 동화의 시 두 연을 갖다 거다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두 연을 갖다가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겨울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동화라 합니다. 세찬 눈부러 많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난 꽃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저 세상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쓰는 시라고 이제 평론가들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좀 치열하게 살아려고 했던 이런 시들 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중에 이제 대표 시인 동화. 동화는 이제 평소에 제 동생이 쓰던 필명입니다. 왜 겨울꽃을 했는지를 이 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묘비에 이제 여기 산수에 있는 묘비에는 여기 몸을 비틀며 피어난 꽃이라고 하는 거를 봄이라고 잘못 적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여태까지 고치고 있질 않아요. 이걸 제가 게을러서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 추모식도 하고 추모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정작 내 동생은
못 챙기고 있었던 거죠. 저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아직 못 고치고 있습니다.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저 봄이나 몸이나 이게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이다라고 하는 것과 봄을 비틀며 피어나는 것, 뭔가 봄을 비틀며 피어난다고 하는 것도 또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다르게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고쳐야 되는데 이제 정말 몸을 비틀며 봄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덤이 모여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곳이 마성불안공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성불안공원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160분 다 설명 못 드리죠. 그리고 다 설명 못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분에 이렇게 추려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다는 아닌 거고요.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을 살아왔던 그 치열했던 삶들, 마성불안공원에 가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장했던 사람들, 또 내전에 속했던 그런 정파나 단체나 뭐 이런 저기들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저는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이런 세상들, 지금의 이런 부정의하고 뭐 부자유하고 부조리하고 이런 걸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적응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그걸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 그런 벽에 부딪혀서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돌파구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또는 그러다가 공권력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아니면 병을 얻어서 죽었던 사람들, 또 사고를 당해 죽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랐던 세상은 무엇일까, 우리한테 남겨진 그런 가제들은 무엇일까를 찬찬히 돌아볼 수 있는 곳이 마성불안공원이다.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인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마성불안공원 민주열사무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이 책에서 있는 8곳 현장 중에 4번째 현장인 마성불안공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뭐 이렇게 제가 좀 설명드린 걸 좀 기억하셨다가 한번 마성불안공원에 가서 이렇게 뭐 찬찬히 좀 돌아보시기 바라고, 제가 설명 못 드렸던 거는 한번 그런 사연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낼 텐데요. 끝내기 전에 우리 구독, 좋아요 이거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구독자들 안 늘고 좋아요도 이렇게 안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돼줘야 저도 이렇게 힘이 나서 또 다음번 또 준비 또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음번에는 4월달이잖아요. 4월이니까 세월호 참사 현장을 또 같이 저와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이 책도 좀 아직 구매 안 하셨으면 이것도 구매해서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4월 달에 세월호 참사 현장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성불안공원 편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